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 소환을 두고 정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진영이 청구인 대표의 소속 정당과 출마 이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법은커녕 언어조차 낯선 외국인 사막 노동자 유가족들이 보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대신 나섰습니다. 한껏 오른 물가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추석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두고 사전 선거운동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이 청구인 대표의 출마 이력을 문제 삼아 내년 총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대표는 정치와 무관한 권리 행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충북 도정사상 처음 시작된 도지사 주민 소환 서명운동. 김영환 지사의 직이 걸린 찬반 투표까지 가기 위해선 약 13만 6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현웅 청구인 대표의 출마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예비후보로 뛰었고 지금도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관계자 중 정치인들은 즉각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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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성향 10개 단체는 김 지사 주민 소환이 민주당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환 청구 이유인 친일파 발언과 오송 참사 늑장 대응 등은 도지사 업무를 중단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서명 기한이 끝나면 내년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돼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명부도 총선에 이용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불출마와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으로 자신들이 선동하고 자신들이 주민 소환을 청구하는 그들만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현웅 대표는 자격 없는 지사를 심판하려는 도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무관하고 지원도 없다며 오히려 보수 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명부에 대해선 정보가 정치에 이용되면 참여자들이 먼저 알게 돼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총선 불출마 요구는 정치 행위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출마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각오를 하고 주민 소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주민 소환은 따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일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서명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 다만 자신들의 정당 소속 여부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어제 새벽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김수환 제천시 의원이 입건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당직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맡고 있는 전국 대의원과 지역 대의원, 지역위 상무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당직 직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초 다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제천 단양지역위원회는 제명 등 가능한 모든 징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현직 교사 1000여 명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향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충북 교사일동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행동을 지지하고 징계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현직 교사 1,260명의 서명을 내일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교육감은 교육부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사실상 만류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초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죠. 사고 2달이 가까워져 오지만 국내법은커녕 언어도 낯선 외국인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국내 활동가들이 대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6살, 10살 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식구의 가장이었던 30대 베트남인 쿠안 씨. 하지만 한 가정의 평온함은 지난달 6일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하러 온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쿠안 씨가 동료와 함께 5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겁니다. 사고가 난 지 2달. 남겨진 아내가 받은 건 시공사의 합의 요구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하기보다는 얼른 보상금을 받아 유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였다고 합니다. 시공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1억 5천만 원.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험금 신청을 안 하는 조건으로 더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입니다. 민형사상 합의의 의미도 담겨있던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 1억 6천이라는 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유족 보상금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외국인 그 노동자들에게는 마치 회사에서 돈을 도에서 주는 것처럼 그 사기치는 거죠. 법은커녕 언어도 익숙치 않은 유가족을 대신해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나섰습니다. 노동단체는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향한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취재진은 시공사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완성차 형태로 전자파 시험이 가능한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는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국비 95억 원 등 244억 원을 들여 충주 기업도시에 건립됐습니다. 이 시설은 국방용 장갑차와 2층 버스까지 시험 가능한 대형 전자파 챔버를 비롯해 전자파 챔버 6기와 차폐실 2기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파 시험 인증 평가 장비를 갖췄습니다. 충주 기업도시에는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신뢰성 센터와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 지원센터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시험 인증 기관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북 권역별 투자 유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가 옥천에 들어섭니다. 충청북도는 7만 8천여 제곱미터, 총 사업비 190억 원 규모의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계획이 지방 산단계획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역별 투자 불균형을 고려해 지침상 100만 제곱미터인 시군별 농공단지 면적 제한을 초과해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10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청주 등 중부권에 편중된 투자 유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옥천군 등 7개 시군과 산업단지 인허가 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엔 기름값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 가격도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더 싸고 싱싱한 물건을 고르기 위해 꼼꼼하게 따져보지만
가격을 듣고는 쉽게 집어들지 못합니다. 주부들은 하루하루 장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놀래요. 왜요? 너무 비싸갖고 오늘 안 사게 되고 고르게 되고 다녀보게 되더라고요. 양배추 하나 사는데도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디가 좋은가 하고 사게 돼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양배추 한 포기 가격은 4,000원. 한 달 전보다는 43% 넘게 치솟았고 고물가가 극성이었던 지난해보다도 33% 이상 비쌉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서도 시금치는 한 달 전보다 무려 58% 급등했고 브로콜리와 무도 30% 이상 오르는 등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어떤 게 많이 올랐을까요? 예, 뭐가 다 비싸요. 비싸가지고 장을 볼 수가 없다고. 기름값도 상승세입니다. 8월 넷째 주 충북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9.79원. 일주일 전보다 11원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1,700원을 넘어선 겁니다. 치솟은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한 푼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렴하니까 그쪽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7, 80원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 아무래도 뭐 좀 저렴한 데를 좀 찾게 되죠, 아무래도. 추석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과일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냉이와 폭염, 여기에 긴 장마에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상품성 있는 사과와 배 출하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냉해 피해 있고 또 7월 달에는 장마로 인해서 탄저병이나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감소됐고 추석 때에도 마찬가지로 발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들의 경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청주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과 진천, 괴산 등 충북, 중부 3개군이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협약했습니다. 충북, 중부 3개군은 음성군청에 모여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할 민관 주도의 공동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 증평군이 포함된 충북, 중부 4군이 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논의해왔지만 최근 재정 여건과 시급성 등을 이유로 증평군이 빠졌습니다. 옥천의 한 식당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옥천군은 지난 27일 옥천읍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 10여 명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음식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체 위반 사항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괴산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의 충북 내수면 산업연구소 연구시설이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전면 개방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개관 홍보를 위해 괴산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의 연구시설을 바닷고기와 쏘가리 특화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관에서는 바닷고기 6,000마리와 쏘가리 5,000마리 등을 선보입니다. 한편 괴산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내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은 내년 5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충주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저상버스 4대가 추가 운행됩니다. 충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내에서 서충주까지 운행하는 세계버스 노선에 수소 저상버스 4대를 도입합니다. 지난해 10월 수소 저상버스 8대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올해 4대를 추가 도입해 모두 12대를 운행하게 됩니다. 수소 저상버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차체가 낮고 출입문에 경사판이 설치돼 교통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